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1989년 한 초등생이 이춘재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30년이 지난 최근까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실은 당시에 수사 경찰이 피해자의 뼈를 발견하고도 은폐했답니다. 발견하고 한 말이 삽을 가져와. 참나, 요새 유행하는 말로 무슨 묻고 따블로 가 이런 겁니까? 진실을 파묻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건가요? 일부 경찰은 묻고 따블로 가를 원했을지도 몰라도요. 국민들은 믿고 따블로 가를 원합니다. 60초 후에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일 전 중앙경찰학교 형사과장 교수, 유인경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이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도로 위에 아찔한 운행을 하고 있는 한 SUV 차량. 그리고 이 아찔한 운행 전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전북 남원시 한 SUV 차량을 뒤쫓고 있는 순찰차들. 어휴. SUV 차량은 순찰차를 앞뒤에 두고 아찔한 운행을 이어가는데요. 아유, 네네. 순식간에 짝 바꾸고 자 정차 신호를 경찰에서 계속 보냈는데 더욱더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아이고, 한 번 더 네네. 보시겠습니다. 어휴. 교통사고까지 날 뻔했는데요. 네. 계속되는 정지 신호 무시하고 이 용의자는 내달립니다. 네. 자 결국에는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네. 이 아찔한 운행의 말로는 네. 시민차의 도움으로 사방이 막히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보는데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휴. 자 흉기까지 제압을 하고 이 남성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네. 자 이때 SUV 차량이 뒤로 오면서 순찰차를 또 받게 되고요. 네. 결국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어허. 자, 이 긴박했던 상황, 현장 소리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또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일시 206 광치경찰로 통과. 네, 광치경찰로 전가 중인데 양대 계속. 용의범화가 정차 요구에도 지금 정지 안 하는 콜바. 지금 박경일 교수님, 저 네. 검거 과정 보면은 저는 처음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네네. 네. 이분은 그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한 손에 흉기를 들고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이 도주를 한 상황인데요. 네. 이 4~5명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서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뭐 위헌천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박경일 교수님은 경찰 생활 30년 동안 주로 이제 강력수사의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저 정도 상황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 경험을 비춰보시면 저 정도 사건 때 흉기가 나왔다. 아마 경찰분들이 순간 몸이 좀 굳을 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흉기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경찰관이라면 뭐 그 정도는 다 정말 이 사명감, 책임감. 당시 아마 경찰분들도 저 상황에서 순간 섬찟했지만 그 사명감으로 검거를 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흉기까지 등장한 저 순간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로 주민을 위협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하고 있다고 이제 검거해서 신병을 인계하면서 알아보니까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평상시에 주민하고 좀 거기서 마찰이 있었는가 봐요. 마을 주민하고. 그래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 피해자분이 올라오니까 차에서 낫을 꺼내가지고 네. 이어보니까 그분도 놀래가지고 관할派出所에 신고했는데. 세상에 이 발단이요. 다툼,
주민과의 다툼 때문에 흉기가 등장하고 저렇게 질주국을 벌였어요. 근데 저곳이 이제 남원 구례 뭐 인근 마을이 참 네네. 아름다운 마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민들의 갈등은 오랜 수건이라든가 큰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일어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저 피의자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는 아, 그래요? 거죠. 아까 화면에 나오지만 그런 SUV 차량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숙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차에서? 다른 어허. 곳으로 온 사람이 차도 보시면 이상한 알록달록 많이 붙여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를 늘 인도에다 하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늘 보행에 좀 아, 불편을 겪었겠죠. 불편했겠군요. 이날도 가해자가 네. 그 산을 올라가다가 차가 계속 서 있으니까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뭘까요? 차 빼. 차 빼! 그 말에 그만 저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니, 차량이 도로를 막고 통행 불편을 주면 임방글 변호사님 네. 차 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차 빼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차를 뺍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농기구 위험한 농기구로, 농기구예요. 아하. 제가 이 농기구를 꺼내서 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고요.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도망가면서 이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우리가 뭐 여기 경찰 출신도 계시지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에 갔을 때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범행 경위를 물어보는데 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죠. 아하. 이런 경위에는. 그래서 참작할 만한 경위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기구를 왜 들고 다녔을까? 이게 혹시 또 다른 사람을 아하. 또 위협하는 일에 또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도 사용되지 않아야 될 것을 사용이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이 경위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이 검거가 돼도요. 앞서 영상 보셨죠?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게 아니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검거 과정에서도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냐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인도 쪽과 차도를 차지하고 주차를 하고 있던 건 이 남성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나한테 차를 빼라고 얘기를 하고 내 눈앞에 자꾸 나타나고 성가시게해서 그랬다. 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남성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구속된 상태로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사람이 검거가 됐기에 망정이지 저 흉기를 들고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 정말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둘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강성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마을 주민을 이제 위협을 했고, 네. 그리고 저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뭘까요?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그 마을 주민에 대한 어떤 특수 협박이 문제될 것 같고, 이제 낫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협박에 해당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도주를 한 부분을 보면은 네. 공무집행 방해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수 공무방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이라는 것도 네.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일반적인 협박의 문제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방해 문제보다 더욱더 가중되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하마터면 끔찍한 장면이 연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건모 씨 관련 폭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이제 폭로가 두 가지 나왔죠.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어제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첫 번째 폭로를 했던 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 김건모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또 있다 하면서 아하. 이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과거에 김건모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당했다고 폭로를 한 건지 실제 육성으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건반 피아노의 옆쪽에 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말면서 너 나 좋아하냐고 막 계속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제가 술집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너 나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더 적나라한 표현이 폭로로 나왔는데 저희가 방송에서요
들려드리기 민망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경일 교수님, 네. 여성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의 주장이 저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김건모라는 가수에 대한 이미지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았을까. 제가 알고 있는 김건모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국민에게 이 국민 가수로서 네. 좀 이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준 좀 반듯한 이미지였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여성인데서도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이 약물이나 또는 음주 네. 이게 과도한 그런 약물이나 음주를 복용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란 하여튼 이게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정확하게. 그 정도로 지금 이 여성도 당시에 피해를 당했을 때를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충격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근데 이제 박경일 전 교수님께서는 김건모 씨를 되게 반듯한 이미지로 이제 보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악동, 장난꾸러기, 무슨 말썽꾸러기 이렇게 보는 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음악성으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의 판매고를 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수시로 이 여성의 피해 여성에게 너 나 좋아하니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건 굉장히 외롭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방송, 그렇죠. 이걸 방송이라고 해야 될지 요즘 하도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근데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왜 이 사건이 불거졌나 하면 그 시점이 마침 김건모 씨가 15살 연하의 외국 유학생 출신의 음악가랑 결혼을 하고 그게 모 연예 프로를 통해서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그려지는 걸 보면 나는 과거에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도라는 생각을 좀 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지금 되돌려서 가고 2차, 3차 나오고 선정적으로 해주고 네. 이 범행 모습들이 우리 방송에서 매우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언론 매체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시청자로서도 약간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이 기억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요. 왜냐하면 앞서 들으셨죠? 전자건반 피아노가 있었고 그 옆쪽에 소파가 있었는데 비교적 상세하게 위치까지 그 물건의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쪽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저희가 성추행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김건모 씨가 신체의 일부를 저 여성인데서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강성신 변호사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뭐라 그랬냐? 저 대화만 놓고 보면, 저 말만 놓고 보면 김건모 씨에 대해서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통화의 다른 내용도 있어서 아마 강제 추행이 될 것 같다. 즉 성추행이란 얘기인데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대체 뭡니까?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일단 강제추행죄랑 공연음란죄는 법익이 다릅니다. 이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거라서 이걸 개인적 법익으로 보고, 그리고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법익으로서 사람들에게 음란한 어떤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법익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자료 영상을 보니까 성추행적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제추행이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왜 그러냐면 곧 무조건 신체적 접촉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런 예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여성을 협박을 해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와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강제추행죄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연음란죄가 된다고
그 변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음란죄는 크게 성립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왜일까요? 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뭐 공연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작업실 내부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보다는 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폐쇄된 공간이 정말 협박성에 네. 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될 것 같다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에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서는 폭행 협박의 모습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뒤에 있는 걸 더 공개하면은 강제추행이 된다. 뒤에 이제 폭행 협박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협박이라면 뭔가 언어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폭행 부분이라면 이 폭행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막 그 사람을 때린 다음에 그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뭐 추행하는 거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본인을 만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걸 이제 강제추행으로 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의 폭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모 씨에 대한 폭로가 첫 번째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시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것이 이게 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를 한 여성까지 치면요. 지금 김건모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여성은 총 3명에 이릅니다. 세 번째 여성까지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매체에서 김기혁 아나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을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김건모 씨 측에서는요. 여론에서 너무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저희는 아직 고소장도 받지 못했다. 고소인은 가명을 쓰고 나이도 속여서 고소장을 넣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강성신 변호사님, 강용석 변호사는 왜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단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피해자들이 새롭게 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김건모 씨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뭐 4차, 5차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가 합치가 돼가지고 일관성 있게 주장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유튜브라는 사실 매체 자체는 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차 피해를 충분히 양산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의구심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 네. 김건모 씨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이 결혼이 일단 1월에 하겠다가 5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결혼이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한 진행자가 김건모 씨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소속사에도 제안을 해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사연이 들어왔는데 어떠냐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당한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뭐 알아보겠다 잘못했다 뭐 한번 이게 아니라 우리 모르는 일이다 하지 말라고 해서 좀 분노를 이 가로세로 용서 쪽에서 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체적 그거는 법을 통해서 밝혀질 그렇죠. 일이지만 네. 어찌 됐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물론 이제 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도 문제가 뭐 있고 여러 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좀 원만하게 얘기가 됐었으면 피해자가 사실 이렇게 동네방네 뭐 다 자기도 누군지 짐작해내는 게 바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다면 네.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너무 일파만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각에서는
이런 폭로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로전을 이어가는 이유를 밝혔는데 김기혁 아나운서가 그 입장 좀 읽어주세요. 대체 무슨 이유로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는 건지 강용석 변호사가. 네, 일단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건모 씨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방송을 안 할 것이다. 아, 그런 말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인정은커녕 우리를 무고로 고소를 했다. 이제 시작을 한 이상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칼을 뽑았으니까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뭐라도 잘하겠다. 지금 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임하는 것 같아요. 강용석 변호사 측은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앞서 첫 번째 폭로자, 그러니까 김건모 씨한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신변보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게 알려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선 14일 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이제 그 지인들로부터 이제 본인이 뭐 회유하는 전화라든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내용을 자기가 본인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다가 그러니 나 신변 보호 좀 해달라.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16일 오전에 이제 강남 경찰서에서 이 신변 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이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변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네요. 신변보호는 뭐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을 하나 봐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워치가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누르거나 하면은 바로 경찰에게 연락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조치는 일단 취해놨고, 물론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그 신변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그 여성의 혹시라도 있을 2차 피해나 다른 시선을 혹시 우려해서 구체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는 들어갔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억측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뉴스파이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지난번 첫 방송 이후에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코너. 이름하여 고소남! 고소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민 소개해주는 남자 고소남 김기혁입니다. 아하. 네,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아하. 최근 시댁에서 계명을 강요하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이고. 아무리 저를 위하시는 거라지만 제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건데 꼭 바꿔야 하나요? 아니, 예. 진짜 저는 이 고민 너무 기가 찬데요. 아무리 며느리지만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임방글 변호사님 고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이 며느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 이유가 며느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네. 네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 아들, 그러니까 남편, 남편이 좋아진대, 너의 그래요? 아들이 좋아진다 하면서 아하. 실제로 이 며느리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네. 시부모님들이 또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희 뭐 뉴스파이터 소극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돼요. 네네. 네, 그 상황을 그 사실을 바탕으로 좀 재구성을 해서 아하. 제가 시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네. 이 임방글 변호사께서 아. 그 며느리, 네. 고민이 있는 며느리 역할을 좀 그러니까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들어갑니다. 네. 어머, 아버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니 저기 내 친구가 그 운영하는 철학관이 있어요. 내 겸사겸사 거기 가서 들러봤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아가, 네? 너 이름 좀 바꿔야겠다. 제 이름을요? 왜요? 아이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름이 좋지가 않대. 방글방글 하다가 기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쇠약해진대. 골병 든대요, 골병.
방글 알았니? 저기 아버님,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좀 놀림을 당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이름 때문에 크게 뭐 나쁜 일을 당하거나 안 좋았던 적은 없는데요. 야, 헤이, 참 바꾸라니까. 바꾸는 게 좋다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골골대다가 이렇게 몸이 저기 된다고, 아픈다고. 나도 말이야, 저기 이름 바꾸라 그래가지고 바꿨더니, 지금 봐봐. 엄청나게 팔팔해졌잖아. 여기 봐봐. 아니 아버님 그럼 저는 뭘로 바꾸래요? 아, 그래, 방글아. 뭐로 바꾸냐면 이름을 방글이 말고 신중이로 바꿔보는 거 어때? 신중? 임신중이면 임신중. 그래야. 임신중이요? 아이고, 애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숭붕숭붕 잘 낳는 거. 너도 건강하단다. 아우 싫어요. 임신중 싫어요.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허이. 그럼 제가 어떻게 고쳐요? 아가. 할아버지 뜻인데. 바꾸래도. 아우 싫어요. 아하. 저희는 웃으면서 소극장을 지켜봤습니다만 진짜 이 며느리 입장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데다가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부모님의 지인이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건데 시부모님 지금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말을 듣고 왜 이름을 바꿔야 되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친정 어머니도 아니 너 이름 방글방글 예쁜데 왜 바꾸냐 하면서 이제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의 이제 친정 엄마도.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시부모님은 이름을 받아놨고 또 이 며느리에게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개명하는데 돈 들겠지? 자, 이 돈으로 바꿔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는 이 돈을 이거 어떻게 돌려드리나 이거 어떻게 못 바꾸겠다고 하나 하면서 고민인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찬 게 뭔지 아세요? 며느리의 이름을 바꾸라고 이 권유라기보단 거의 압박이잖아요. 이게 1년째 이어져 오고 있대요.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임방글 변호사님 혹시 시부모님들이 원래 철학관 이런 데 많이 기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아니래요. 오히려 결혼 전에 이 며느리가 저희 부모님이 사주를 보고 왔는데 그렇게 좋다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 너희 집은 그런 거 보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봐.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유인계 평론가님. 남이 저기 사돈댁에서 그런 거 볼 때 아이고 너 그런 거 믿니 너희지? 뭐 이렇게 해놓고 철학관에서 이름 바꾸래요. 네. 이러니까 이제 시댁과 시금치를 먹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찜찜하죠. 철학관 안 다니시거나 안 찜찜한데 사례를 보면 개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운명이 달라졌거나 좋아지면 별로 드문 것 같아요. 가장 사례가 최순실 씨 아닙니까?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어요. 딸 이름도 다 바꿨지만 오히려 그 개명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무슨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악명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도 얼마나 이쁘고 좋으냐가 기쁘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호를 만든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예컨대. 근데 또 뭐 친정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면 이거 또 시집살이 중에 하나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혹시 강성신 변호사님,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요. 이거는 시아버지의 권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다. 이거 혹시 이혼 사유 됩니까 혹시? 저도 사실 이 재연 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만 이 결혼 제도에 대한 약간 의구심과 회의감이 드는데 일단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아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뭐 이러한 경우 단순 권유 정도면은 물론 재판상 이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 권유를 넘어서 좀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모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은 이혼 사유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연 접하고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뭐 이 사연을 올리셨을 것 같아요. 이 어떤 그 느낌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1년 동안이나 버티셨다는 거 보면 이 며느리의 멘탈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1년이나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안 바꾸신다는 건데요. 어쨌든 누리꾼들은 그 우유부단하게 당하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하라.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티즌들의 의견은요. 뭡니까?
바보처럼 끌려다니지 마시고 음흠. 싫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남편 보고도 자기 부모님 좀 말리라고 해주세요. 맞아요. 남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남편 뭐 하냐고 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남편 뭐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네. 당분간 연락을 끊으시고요. 자꾸 연락 오면 유명한 철학관에서 봤는데 시부모랑 연을 끊어야 시부모랑 연을 끊어야 잘 제 산다. 남편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드님들이 야. 잘 된대요라고 얘기를 해줘서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솔로몬의 해법 같기도 예.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고민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이 땅의 며느리가 정말 힘든 위치 같아요. 김경 아나운서 다른 며느리의 고민 또 뭡니까? 네, 두 번째 며느리의 고민입니다. 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네. 조금 상황은 상반이 됩니다. 네.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네. 남편은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고 개명을 했어요. 아, 이것도 개명을 했네요. 네. 예. 그런데 시부모님이 우리한텐 영원히 예전 이름이다. 아이고 참. 라며 남편을 개명 전 이름으로 불러요. 네. 남편한테 안 좋다는 이름을 자꾸 부르시는 시부모님께 서운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또 여기는 유인경 평론가님 완전 180도 반대예요. 바꾸라고 해서 개명했더니 예전 이름 왜 불러요 또? 그래서 최순실 씨가 네. 언론에 냈습니다. 바꾼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저 최소원으로 개명했어요. 네. 그렇죠. 좋으라고 바꾼 이름을 안 불러주면 안 되고요. 네. 1000명 이상이 더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으로 사연이 많을지 몰랐어요. 네. 아니 근데 개명 관련해서 우연찮게 이 두 사례가 나왔는데 실제로 강성신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이름 때문에 고민해서 많이 바꾸려고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09년 이후에는요, 굉장히 그 개명 신청률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연간 15만 건에 이제 달하고요. 네. 그리고 개명 허가율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뭐 100건을 신청을 했으면 95건 이상이 이제 신청이 되는, 그리고 허가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명 자체를 인터넷으로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그래요?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허가 기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뭐 자신의 이름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간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15만 건이래요. 연간 개명을. 15만 명이나. 예, 예. 근데 그건 신청한 사람이니까 안 신청해서 불만 갖고 있는 사람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개명하려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 땅에 후남이 뭐 막내 끝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옛날 진짜 바꿨으니까. 드라마 아들과 딸의 네네네. 후남이 진짜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연의 그 남편분은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바꾸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아버지. 바꾼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옛날 이름 말고요. 그러면 바꾼 이름 말든가라고 할 텐데, 이 사연을 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또 공감의 글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임방글 변호사님 어떤 네. 글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이제 상반되는 그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어떤 누리꾼들은요, 아니 남도 아니고 본인 아들 잘 되라고 이름 바꾼 거는 왜 안 불러주시냐 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앞으로 저희 우리 남편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거 다 시부모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엄포를 놔라. 아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르시느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요. 또 네. 한편으로는 뭐 부모님들이 옛날 이름이 정이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겠느냐. 아하. 다른 거 잘해주시면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니 또 제 특유의 고질병 나와. 이게 제가 팔랑귀라서 이쪽 얘기 들으면 이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얘기 들으면 또 저쪽 얘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참 이거 곤란한 질문 임방글 변호사님께 얘기 나온 김에 드려볼게요. 네. 임방글 변호사님의 그 이름은 진짜 누가 지어주신 걸까요? 그러면 정말 급작스러운 이름인데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울어서 세상에. 좀 방글방글 좀 웃어봐 이렇게 진짜? 얘기하다가 그냥 이름을 방글이로 지으셨다고 어머, 했어요. 어머.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놀림을 많이 당해서 나중에 이름 바꿔야지 했는데 네. 또 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익숙해진 데다가 어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알고 계셔서 물론 네. 가끔 방실로 알고 계시죠. 이름 좋아하신데네. 아하. 방울로 알고 계시는 아, 분들 임방울? 많고요. 아하, 그래서 임방울 자매도 한때 있으네. 그 포탈 검색어, 연관 검색어에 항상 임방울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시부모님 이름을 바꾸라라고 한다면 정중히 이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면서 이제 정중히 거절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임방글 변호사님 이름은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해. 정말 이 표정과 얼굴과 예쁘신 얼굴 너무 이 조화가 잘 됐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또 김기영 아나운서. 네.
이름을 꼭 바꾸래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신부가요? 네. 제가 35살 미혼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마음이 많이 급하십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 성별까지 바꿀 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 제 곁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뭐든 바꾸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오늘도 그 틈을 타서 공개 구원, 김기혁 아나운서의 공개 구원은 쭉 계속됩니다. 뉴스파일을 통해서.